작년부터 올해까지 나오고 있는 물량들 모두 전수조사를 했을 때 주변 시세 대비 70%대의 가격은 큰 무리 없이 다 나오고 있고요. 그냥 발길에 채 있는 아파트들이 전부 다 연세가 좀 많은 아파트들인 거예요. 절실하게 새 아파트를 원할 수밖에 없는 곳에 신도시 지구 지정을 잘 했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계양별위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도시 설계를 하겠다라는 개념이 소음이라든지 대기의 질이라든지 또 수질과 같은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죠. 3기 신도시 분양가가 정책적으로는 주변 시세의 70에서 한 80% 수준으로 공급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요 가격이 실현 가능하다라고 보시나요? 충분히 가능하죠. 서울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들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적용을 받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던 작년부터 올해까지 나오고 있는 물량들 모두 전수조사를 했을 때 주변 시세 대비 70%대의 가격은 큰 무리 없이 다 나오고 있고요. 조금 더 싸게 나올 경우에는 60%대 그 이하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는 게 과거에 단순히 내 집 장만의 차원은 좀 넘어선 자산 형성 과정 이런 것도 짚어봐야 되고 또 거기서 신혼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주택을 좀 더 확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치 상승 이게 가능하느냐라는 게 좀 의문점을 갖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인천광역시 전체와 그리고 계양구로 나뉘어서 매매 가격이 2020년도와 그리고 2021년도로 넘어와서 5개월간 각각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 2020년도 상승 추세는 18.78% 그리고 계양구의 이 동일한 기간의 상승률은 5.88%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인천 평균 대비 계양구의 상승률이 많이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죠. 2020년도는. 근데 2021년도로 넘어왔을 때는 인천이 10.52% 상승하는 그 와중에 계양구가 7.7%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2020년도 대비 2021년도로 넘어왔을 때 인천 평균 대비의 그 괴리율이 빠른 속도를 보이면서 추격을 해오고 있다라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분양 가격에 대한 예측과 그리고 주변 시세하고의 비교를 간단히 해드리자면은 이 가격 산출을 위해서 올해 인천 계양구 전체 실거래가 내역 전체를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흰머리가 더 늘은 것이죠. No! God, please, no! 자산 형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평가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계양구 아파트 공급 현황도 좀 궁금해 보이는데 이게 지구 지정이라는 게 적정한 곳에 지정이 됐는지 이런 것도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신규 아파트의 수요도를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좀 평가가 가능할까요? 그렇죠. 신도시를 지정한다는 것은 결국 새 아파트를 넣어준다는 것이고 새 아파트를 절실히 원하면 원할수록 가장 잘 지정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양구 아파트의 노후도 현황을 역시나 또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안 바쁘세요? 바쁘죠. 그래서 흰머리가 이제 계속 늘고 있는 것이죠. 단적인 예로 1990년도부터 1999년도까지 지어진 아파트의 비중이 52.46%입니다. 절반이 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1999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의 그 비중이 계양구 전체 아파트 중에 72.2%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년이 훌쩍 넘는 아파트들이 계양구 전체 아파트의 70%가 넘는 수준인 것이죠. 그냥 발길에 채 있는 아파트들이 전부 다 연세가 좀 많은 아파트들인 거예요. 절실하게 새 아파트를 원할 수밖에 없는 곳에 신도시 지구 지정을 잘 했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건축 연도랑 좀 연도 좀 비슷한 좀 들어가 있죠? 그 72% 안에. 제 나이 저는 2010년 이후 아닌가요? 2010년 너무 심했나? 2000년대로 해주시죠. 2000년. 네, 알겠습니다. 네, 집신랭 가이드하고 지금까지 광범위하게 분석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자, 메인 DC에 대한 종합 평가를 해보고 이제 디저트 먹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이 청약이 진행되는 시기나 절차의 진행 정도를 놓고 평가를 해봤을 때 3기 신도시 중에서 인천 계양 신도시가 가장 선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 별점 3개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가격 평가를 해봤을 때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시세의 70%에서 80%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부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사전 청약에서 제시가 되고 있는 추정 분양가하고 1년에서 2년 지난 시점에 실제 내가 계약금을 내게 되는 이 본 청약 시점에서의 분양 가격은 다소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이 불확실성이 약간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별점 2개로 평가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0년대생 주영남 소장님이 아주 좋은 평가를 하고 있네요. 누가 봐도 2000년대생으로 보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가 봐도 흰머리색으로 봤을 때는 염색했다는 얘기 괜히 했네요. 자, 디저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기 신도시가 100%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립하는 등 교육도시, 그만큼 학군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정책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 계양 신도시 사전 청약 그 블록들 이런 것의 교육 환경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을까요? 예, 3기 신도시가 이제 젊은 신혼부부부터 시작해서 자녀가 좀 어린 그 부부들,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많이 좀 생각하는 차원에서 교육에 대한 부분도 꽤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국공립 어린이집 100%가 다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가 4곳, 그리고 중학교가 2곳, 고등학교가 1곳이 만들어집니다. A-2블럭과 A-3블럭이 이번 사전 청약 대상인데 전체 신도시 지도를 펼쳐놓고 봤을 때 재밌는 점이 이 2개 블럭 바로 밑에 남단 쪽에 학교 용지 1, 2, 3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3곳의 학교 용지가 바로 붙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천 계양 신도시 전체 중에서도 교육 입지로서는 가장 탁월한 곳이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양 신도시의 도시계획 중에는 계양별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별이라는 것이 사전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일이나 글에 뼈대가 되는 줄거리를 의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체계의 중심축을 의미를 하는 것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계양별이는 어떤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예, 이 계양별이라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하나 이제 캐치프레이즈처럼 컨셉을 집어넣으셨더라고요. 어디에서나 5분 이내로 걸어서 접근 가능한 선형 공원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양한 도시생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계양별이 주변으로 유치원, 학교를 배치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 공공보행 통로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도자료에 적혀 있더라고요. 자녀를 학교에 보내시는 이 부모님들이 모두가 걱정을 하는 게 찻길을 건너다니게 되면 우리 아이 다치면 어떡하나 늘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걱정의 요소를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자녀가 단지에서부터 아파트에서 출발해서 학교까지 도착하는 그 과정에서 이 계양별이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도시 설계를 하겠다라는 개념이 이 계양별이 안에 담겨 있다. 이해가 쉽지는 않은데 쉽다고 빨리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연출진들이 이쁜 그림을 찾아서 잘 넣었다라고? 예, 이해가 쉽게 만들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이게 주택시장의 새로운 트렌드인 것 같아요. 천년대생 청년층 무주택 가장 저랑 어울리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이니만큼 또 최신 트렌드가 적용될 것 같은데요. 사실 4차 산업과 관련된 부분 제가 좀 개인적으로 취약한 부분이기도 해요. 제가 아직 아날로그 세대라 그래서 어떤 개념일까 좀 유심히 들여다봤는데 디지털 트윈이라는 컨셉을 집어넣고 있더라고요. 실제 도시를 가상의 3차원 공간 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죠. 그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도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음이라든지 대기의 질이라든지 또 수질과 같은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한 요소에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은 바로 적시에 해결을 할 수 있게끔 이 사이버 시스템을 이용해서 도시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개념을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예전에 주택만 짓던 그런 신도시에서 3기 신도시는 진짜 신도시 같은 그 느낌은 받긴 해요. 발전적인 그런 도시의 모습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3기 신도시 중에서도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인천 계양 신도시의 분석 과정 먼 길을 걸어온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 3기 신도시라는 것이 지금 주택값이 너무 많이 올라간 그런 상황에서 상실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가 될까요? 재고주택 시장에서는 매매가가 너무 급등을 해버려서 내가 도달할 수 없는 상태이고, 일반 청약 시장에서는 청약 가점이 너무 높아지고 청약 경쟁률이 너무 치열해져서 확률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 와중에 3기 신도시라는 것은 하나의 내가 하나 더 선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선택지, 대안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에 내가 당첨된다고 하더라도 사후적인 이 본 청약에서의 당첨자의 지위는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떠한 구속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법률적인 구속도 없죠. 타 단지에 대한 전매 제한이 가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인 구속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 1, 2기 신도시보다 훨씬 더 가까운 입지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추가 옵션을 하나 더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상당히 많은 기회를 또 포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3기 신도시 인천 계양 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 뭐 주택 공급의 여러 대안들을 찾고 있는데 3기 신도시 이것이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토지 보상 절차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잘 마무리가 돼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집슐랭 가이드 뭐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면서요. 다음에 또 좋은 현장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